저는 10년 전에 저희 엄마가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든 기억들이 많죠. 그러니까 항암 마치고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받고 결과 들으러 가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싫어요. 담당 주치 진료실 앞에서 정말 기다리는데 너무 초조하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혹시 또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전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도 그 순간이 제 눈앞에 선하거든요. 암 환자가 되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전이, 재발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치되었다 싶다가도 이 재발, 전이가 돼서 다른 부분을 다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정말 두렵고 싫습니다. 전이 됐다? 이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건 암이 번졌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미 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어딘가에도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암은 원래 전이가 특징인 질병입니다. 조직을 파고들면서 침윤하고 파괴적인 세포 증식이 있어요. 전이가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전신 질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방암인데 폐로 전이가 됐어. 그럼 폐에만 암세포가 있다? 아닙니다. 혈액 내에도 암세포가 있고, 그리고 영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 암세포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제로 유방암이 폐전이 됐대. 그럼 폐로만 전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항암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머 뇌로 전이 됐대. 또 뼈로 전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폐암 환자가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하고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딱 11년 차 되던 해에 우연히 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간암이 아니라 폐에서 시작된 전이암이었던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싶지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는 분명히 1년 전에 검사할 땐 정상이었어. 그리고 올해도 검사했어. 검사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더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간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진과 검진 사이에 발견되는 암이에요. 최근 정기검진상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직 다음번 정기검사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럼 난 중간에 암이 발생했다. 그럼 정말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난 마음 놓고 있다가 내가 당하는 셈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간격암 얘기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49세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거의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안 받았느냐 하면 그거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잘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한 거죠. 암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식을 뒤엎어요. 예상 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 지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데 지능이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적응을 잘하잖아요. 전이가 일어나면 일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럼 일단 활동을 멈춰요. 동면 상태,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잖아. 스트레스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 숨긴 발톱을 드러내고 잠에서 깨어나고 성장하고 암으로 발병을 합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공격성이 강하고 지능적인 존재가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겁니다. 이 난소암은 발견되면 3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소암의 70%가 3기에 발견된다는 그런 말인데 보통 뱃살인 줄 알고 있다가 난소암 발견됐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난소라고 하는 게 여성의 골반 안에 있잖아요. 복부팽만, 변비, 소화가 잘 안 돼. 복통 이렇게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 타 먹고 그래도 배가 많이 나와서 이거 뱃살이 왜 이렇게 쪄? 알고 방치를 하다가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난소암 3기, 4기 그러니까 없던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다이어트해도 배 안 들어간다, 허리 아프다 이럴 때 누가 난소암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 다른 과 전전하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난소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고 그런 이유로 이 난소암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50대에서 70대 그 연령층에서 많이 다발하지만 어느 연령대든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제가 오늘은 암의 전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암 전문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암에 대한 지식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암 치료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보다 깊은 지식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암 전문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로 전이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암이 전이되는 가장 흔한 부위가 바로 뼈, 간, 폐, 그리고 뇌를 들 수 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됐을 때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증상들은 전이암의 신호야 하는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다, 기운 없다, 식욕 없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암 초기 신호죠, H암 초기 신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때 알려드렸던 암에 의한 전신질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림프절 전이의 경우에는 원발암, 즉 원래 있었던 암 주위에 림프절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의 경우에는 양쪽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만져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30대 환자인데 처음에는 이 목 양옆으로 뭔가 모래주머니가 느껴져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기분이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내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치료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가끔 나는 이상하게 아침마다 쇄골이 아프다. 한두 달 지나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갈수록 이 목 옆으로 이렇게 혹이 커지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종양내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렸는데 결과는 림프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작은 멍울에 생각지도 못했던 암을 발견하게 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목에 멍울이 잡히잖아요. 갑상선암인가 임파선암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놀래고 겁을 내시는데, 암이 아니더라도 뭐 염증이든 낭종이든 원인이 여러 가지고 암 때문에 생기는 혹은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호를 알고 있으면 옳게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도 목에 혹이 만져지는데, 네, 유튜브에서 H 목의 혹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부위별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될 신호 어디냐? 목 양측, 옆측에 만져진 혹. 이곳에 생기는 혹은 상당수가 암에서 전이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종양 전문의도 계실 정도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의 혹이 바로 목 양쪽 옆 혹입니다. 가끔 피곤해서 목이 부었다가 충분히 자고 휴식하게 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멍울이 없어지지 않거나 멍울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내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근데 통증은 안 느껴져. 그런 멍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전체의 림프절 중에 대략 3분의 1가량 이 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파선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도 역시 목입니다. 림프절의 멍울이 한쪽에서만 만져지는지 양쪽 목으로 다 만져지는지, 또 우리가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임파선염의 원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의 멍울은 임파선암, 갑상선암, 편도암, 후두암, 침샘암 등의 전이암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쇄골 있잖아요. 이 쇄골 위쪽입니다. 목에 멍울이 생기는 위치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곳이에요. 악성 종양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왼쪽 쇄골 부위에 딱딱하게 멍울이 만져져, 그러니까 버추어스 노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로 복강 내 장기에서 발생한 종양이 전이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즉 왼쪽 쇄골 부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 고형암인 경우도 많아요. 특정 장기, 그러니까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여기서 시작돼서 커지다가 이 림프절로 전이돼서 이 목 같은 곳에서 만져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위장, 폐, 골반 이런 몸의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 임파선 전이가 바로 쇄골 위치로 나타나서 몸 안에 중한 질환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역할자. 주의하실 것은 여기 혹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쇄골 주변에 만져진 혹은 대체로 뭐 지방종, 신경종 같은 양성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혹처럼 만져지긴 하지만 아무 이상도 아닌 정상적인 몸의 구조물로 확인되는
확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해밀리님들이 어머 나 왼쪽 쇄골 상부에 혹 만져지네 암이구나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내원에서 치료 중이셨던 60대 여성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약 처방만 받아가시는데 한 2달쯤 지나가지고 상담할 때 나는 뭔지 모르지만 최근에 좀 왼쪽으로 목이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침 치료할 때 목 부위도 침 같이 맞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관상 목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긴 했지만 이 왼쪽 쇄골 위쪽에 이렇게 작은 멍울이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순간 이거 침 맞고 계실 때가 아니라 환자분께 이비인후과 가셔서 검사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요 부위에 전이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이분이 이비인후과 가셔서 경부 초음파하고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대장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셨다면서 치료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작은 멍울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장암을 발견하게 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뼈로 전이가 됐을 경우는 첫 번째 통증, 골절, 뼈가 시린 느낌, 그리고 신경학적인 이상, 갑자기 팔다리가 저린다, 마비가 온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증상은 뼈의 통증입니다. 지속적으로 뼈의 한 부위가 아프거나 결릴 수가 있어요. 암이 뼈전이가 되면 심각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합병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골절이 돼요. 뼈가 잘 부러지고 척수신경을 압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리고 마비감 같은 것도 오고 따라서 불안, 초조, 우울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립니다. 척추, 대퇴부, 골반 어떤 부위든 전이가 될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다리가 저린다 그러면 뼈전이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발열, 또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과 더불어서 황달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기 중에서 큰 장기고 혈액들이 많이 거쳐가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전이가 흔하게 나타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간 수치 이상으로 전이를 의심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이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로 전이된 경우에는 호흡곤란, 답답함, 마른 기침, 가슴의 통증, 숨차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폐로 전이됐을 때 마른 기침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든지 숨 쉴 때 가슴이 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암세포의 분비물로 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흉막에 물이 차잖아요. 그럼 가슴이 결린다든지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뇌전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이유 없이 잦은 두통이라든지 경련, 어지럼증과 함께 손발에 힘이 빠진다든지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중풍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인데 반신마비, 안면마비, 의식을 잃고 못 먹고 토하고 뇌로 전이되면 암세포가 이렇게 누르면서 뇌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두통이라든지 구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일단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빠지는 편마비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로 암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뇌로 전이 판정을 받으셨다고 정말 망연자실하는 환자분을 뵈면은 너무 같이 당혹스러워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생하는 원발암보다 뇌는 전이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뇌전이는 특히 폐암, 유방암이 뇌전이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모든 전이암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뇌로 전이가 됐다는 건 완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 뇌전이의 경우에는 세 달이 거의 한 2배 정도 커진다고 알려질 만큼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일단 다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에는 원발암, 그러니까 폐암 진단을 받을 때 이미 뇌전이가 돼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뇌전이를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항암제가 일단 잘 안 듣고 대부분의 암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이되는 장기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죠. 이 암이 뇌로 전이가 되면 암세포 죽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제가 오늘은 암이 전이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암의 전이 증상 첫 번째, 전신 피로, 체중 감소 이런 전신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림프절 전이의 경우에 림프절이 만져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뼈로 전이되면 뼈의 통증, 이유 없이 골절이 되고
네 번째, 간으로 전이되면 심한 피로감, 황달 같은 증상으로, 폐로 전이가 되면 호흡곤란, 마른 기침, 가슴 통증, 숨차는 증상으로,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어지럼증, 두통, 편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전이되면 안 되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의 질병이란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이 전이되더라도 완치를 위해서 또 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인프라가 훌륭하게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각 분야마다 엄청난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어머, 암이면 어떡해? 나 전이됐다 그러면 어떡해? 무섭다고 회피하지만 마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해밀리님들이라면 암의 전이 징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